전국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오르자 주택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을 산다면 괜찮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마저 악재에 노출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SK그룹이 변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박 3일간 계열사 CEO 세미나를 열고 그룹의 경영 혁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오르면서 주택 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들 할 텐데요. 한편에선 지금 사잔이 너무 올라 상투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8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도 전주보다 0.08%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선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2년간 아파트 과잉 공급 탓에 이들이 입주할 시점이 내년 말쯤부터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은 최근 2년 사이에 공급됐던 것들이 입주하면서 이제 좀 주춤하지만 또 그 시기 또 지나게 되면 또 신규 분양이 평년 수준으로 또 줄어들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부에선 내년 이후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가 적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교통 호재나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실수요나 투자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결국 될 만한 곳은 된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경매 시장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 주거시설 평균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2.7%포인트 오른 90.1%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방 청약시장에서 단 한 명도 청약 접수를 하지 않는 청약 제로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과 수도권 분양시장 등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청약시장과 달리 일부 지방 청약시장에선 침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충북에선 올해 청약 제로 단지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충북 진천에서 270가구 아파트 분양에 나선 한 건설사는 1순위 청약 모집에 단 한 명도 청약 접수를 하지 않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2순위에서도 청약자는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4월 제천에서 740가구 분양에 나섰던 또 다른 건설업체도 청약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횡성 둔내가온 할지는 전철 152가구 모집에 단 한 건의 청약 신청도 없었습니다. 경북 문경의 우진행복 아파트에서도 99가구 모집에 청약 제로의 굴욕을 겪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에서는 올해 말까지 71,61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재건축 호재가 쌓여있는 부산에선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청약시장에서 부산은
1255가구 모집에 103만 6,733명이 1순위에 청약해 평균 101대 1로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그라시움에선 청약자만 3만 6천 명이 몰리며 뜨거운 청약 경쟁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6월 깜짝 인하한 이후 계속 동결해왔습니다. 경기가 완만히 회복세를 보여온 만큼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를 더 경계한 건데요.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파업 사태에 이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까지 겨박제가 터지면서 잠잠했던 기준금리 추가 인하 논란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리콜에 이은 사상 초유의 판매 중단 사태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수출은 현대자동차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 여파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6%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달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수출은 94억 6,800만 달러로 작년과 비교해 18%나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수출은 반토막이 났고 무선통신기기는 31%나 급감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판매 중단 결정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인 만큼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7%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급감에 따른 대기업 위축이 중소기업과 가계 그리고 소비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 겁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의 걸림돌은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동결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 사태가 일시적일 경우 내년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여전히 가계부채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부채의 의지에 소비와 투자를 일으키는 것은 경기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일 뿐 장기화하면 곤란하며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갑작스러운 악재에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앞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더욱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법이 업무 협약을 맺고 개인회생 파산 신청 절차 관련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절차와 서류 제출을 대신해주고 사회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파산 관제인 비용도 지원해주는 등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어제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 등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서울중앙지법과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의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 대신 부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상담보고서를 받은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절차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와 상담 결과를 활용해 복잡한 회생, 파산 절차로 채무자가 받는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파산관제인 선임비용을 지원해 개인회생,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 과정에서 소위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6월 변하지 않으면 급사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그룹의 혁신을 강조했었죠. 최 회장의 발언이 나온 지 100여일 만에 SK그룹이 오늘 2박 3일의 일정으로 최 회장 주재하에 CEO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SK그룹의 경영 혁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SK그룹이 기업의 근원까지 변환시키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섭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계열사 최고 경영자 등 40여 명은 오늘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에 모여 사업 구조부터 자산,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해법을 모색합니다. 앞서 최 회장은 6월 말 확대 경영회의에서 변하지 않으면 급사할 수 있다며 이른바 서든데스를 언급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사 대표들은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SK이노베이션은 시가총액 30조 원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와 조직 문화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KCNC와 SK텔레콤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은 인공지능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CJ 헬로비전 인수 실패 이후 고심해온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수익 모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회장이 직접 기존 SKT를 깨라고 주문한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CEO 세미나 이후 파격적인 인사가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로봇이 사람 대신 집안일을 하고 수술을 해주는 세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로봇이 움직일 동작을 정해줍니다. 로봇 소이어가 그 모션을 기억해 똑같이 움직입니다. 컴퓨터로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 없이 공장 직원들이 직접 소이어의 움직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는 다르게 안전성도 뛰어나 펜스 없이 작업자 바로 옆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러운 일, 좀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요즘에는 공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로봇입니다.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가가 음료를 배달하는 로봇 고카트. 자율주행을 하는 고카트는 공간 분석이 정확하고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층간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로보월드 2016에는 모두 219개 업체가 참여해 제조용 로봇을 비롯해 의료용, 교육용 로봇까지 다양한 최신 로봇들을 선보였습니다. 로봇의 아버지 리싱크로보틱스의 로드니 브룩스 회장 등 전 세계 로봇 전문가들이 참여해 컨퍼런스를 열고 국제 로봇 경진대회, 로봇 신제품 런칭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14개국 16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행사장을 찾아 로봇 구매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최첨단 로봇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2016 로보월드는 오는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3년 만에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보는 건전한 금융사는 예금보험료를 깎아주고 부실한 금융사는 더 받는 차등 보험료율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1등급 비율이 70%에 달했던 생명보험사와 저축은행은 예보료를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적립된 기금에서 돈을 꺼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해주는 일종의 예금자 보호장치인 셈입니다. 예보는 매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평가하고 1등급을 받은 건전한 금융사의 보험료는 깎아주고 3등급을 받는 부실 금융사에선 보험료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보가 차등 요율제 시행 3년 만에 등급 결정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권에서 등급 편중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업계와 저축은행업계의 70% 이상이 1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유독 1등급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예보는 우선 업권별로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회사를 4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1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1등급을 받았던 생보사의 비율이 71%에서 33%로 대폭 줄어듭니다.
반면 3등급은 4%에서 21%로 늘어나면서 생보사들은 추가로 80억 원의 예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애초에 1등급 회사 수가 많지 않고 등급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은행권과 증권업,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 보험료 변화가 미미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단종 절차를 밟고 있는 갤럭시 노트 7에 대해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처에 기기만 가져가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7의 교환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의 모델로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노트 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 고객은 교환 시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주며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새 단말기를 사 기기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KT와 LG U+ 고객은 구매처를 방문해 교환이 가능하며 삼성전자 모델 외 타 제조사 모델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타 모델로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불은 이동통신사 간 업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전체 실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20대와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모두 12만 명이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포인트 상승하며 9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취업자 수는 2,65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 3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고용 악화로 한 달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조선업 경기 둔화의 수출 부진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6천 명 줄며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7조 8천억 원에서 5조 2천억 원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49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날 갤럭시 노트 7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정된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09%, 영업이익은 29.63% 감소한 것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7.73%, 영업이익은 36.12%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직접 비용을 전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삼성전자의 낙폭이 줄어들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09% 오른 2033.7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날보다 0.65% 떨어진 153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고령자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암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특약형이 아닌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50세에서 75세 가입자가 심사를 거쳐 들 수 있습니다.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암보험 등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손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아무리 여러 개를 들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을 기존의 개발 시공에서 관리, 운영과 자산관리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건설산업연구원 등은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택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주택업체도 시장 과도기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소비자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변화하는 임대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전세 비중, 낮은 임대 운영 수수료와 같은 시장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업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시장 과도기 동안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컬리어스 인터내셔널 코리아 이사가 상업 및 복합 개발 사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는 최근 공급된 일본 복합 쇼핑몰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감성의 어필에서 성공한 사례라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 4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조 원 규모 여의도 면적 17배 크기의 부동산이 소유자 없는 땅으로 판명돼 국가에 기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최근 엔진 결함 의혹과 내수차별 논란이 되고 있는 세타2 엔진에 대한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 킬로미터에서 10년 19만 킬로미터로 연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24시간 내 배달 서비스인 로켓 배송의 주문액 하한선을 기존 9,800원에서 2배인 19,80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지만 낮에는 선선한 가운데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다소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으로 낮은 구름대가 끼어 있는데요. 동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1도, 춘천과 대전 10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 속초와 울진 19도, 강릉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에 광주 12도, 부산 16도, 한낮에는 광주와 대구, 부산 21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큰 기온 변화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